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네,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잠깐 좋다가 또 말기도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주가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게 뭐 보면은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 임상에 1차 임상에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기사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박대기 기자 기사를 보니까 이 머니게임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요거 좀 얘기를 해보죠. 머니게임이라고만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봐요 이거?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는 좀 냄새는 많이 납니다. 머니게임의 냄새? 냄새는 많이 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사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뭐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냄새를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죠. 어떤 냄새들이 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모더나의 내부자 거래 현황을 보면요. 내부자라 하면 이사나 주요 경영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분들이 최근 석 달 사이에 1,400만 주 가량의 자사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이게 1,400만 주면 약 한 6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7천억 원어치를 스스로 매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임상 첫 단계 일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로렌스 킴이라는 CFO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성공 발표한 직후인 18일에 24만 주의 스톡 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주가가 오를 때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일상 성공 발표 전후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팔았다는 거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으면은 굳이 그 시점 맞춰서 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오를 텐데. 그러니까요. 2상 성공하고 3상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왜 지금 팔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행사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갖고 비싸게 지금 팔았다. 이 사람만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CTO 최고 기술 책임자도 마찬가지고 CMO 최고 의학 책임자 등도 마찬가지로 10만 주 이상을 이 발표 전후해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수상하긴 하네요. 신라젠 느낌도 나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박대기 기자 세계 최초 단독 특종이라면서요? 뭐 제가 세계 모든 언론을 다 구경해 본 건 아니라 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공교롭게 저희 보도 나간 다음 날 CNN도 이 문제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캐나다의 어떤 대학 경영학교 교수인 지인이 이 나스닥 공시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 공시 내용을 저도 이제 다른 금융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게 뭐 불법 거래는 아니지만 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로렌스 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같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한국인 전문가 최재혁 베이징대 HSBC 경영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경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겠지만은 자신들도 그 확률 자체, 성공 확률 자체를 그렇게 높게는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판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가가 한참 튈 때 내부 거래가 급증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냄새 나는 게 또 하나의 냄새는 또 뭐예요? 그 일상 성공 발표했던 이제 18일 날 주가가 이제 원래 60달러에서 80달러 뛰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른 주가에 근거해서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다. 그래서 좀 드는 의문이 처음에는 이거 왜 대출 같은 걸 받지 않고 유상증자라는 거는 뭐 지분 희석이나 이런 문제가 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 노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뭐 돈을 갖다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약간 의심되는 그런 점이죠. 일단 의심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연관이 돼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더나의 이사였던 몬셰프 슬라위 박사가 이 결과가 나오기 불과 나흘 전에 백악관으로 옮깁니다. 백악관에 가서 백신 개발 총괄 뭐 자기들끼리 짜르라고 부르는데 짜르라고 불러요? 백신 짜르가 되는데 이 몬셰프 슬라위 박사도 이직한 다음에도 스톡 옵션을 12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고요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슬라위의 성공이나 트럼프의 성공은 다 백신 성공 발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그것과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네. 자, 이 뭐 냄새는 난다. 머니 게임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은 이 백신이 진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1상을 통과한 상태고요. 예. 약은 이제 보통 2상, 3상까지 가야 되는데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1상을 통과한 약이 3상을 최종 마칠 확률은 18% 정도 됩니다. 5분의 1이 채 안 되네요. 예, 약간 5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그 정도 확률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도 많습니다. 근데 이 방역이나 이 과학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도를 보면은 뭐 100% 항체가 발견이 됐다. 뭐 그래서 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도 좀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45명을 이제 검사 대상이었는데 시험 대상이었는데 45명 모두에게 항체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항체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중화 항체라는 게 나왔느냐 아니냐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들러붙는 물질을 다 항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들러붙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들러붙어 가지고 인체 세포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화 항체라는 거죠? 그게 중화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 항체가 얼마만큼 생겼느냐 그리고 중화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고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한테도 그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좀 빠져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그래서 이번 발표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주변 다른 학자들이 검증을 거친 그런 발표가 아니라 모더나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8명에게만 나왔고 나머지한테는 안 나온 건지도 약간 불분명합니다. 8명에 대해서만 있다라고만 나왔지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결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얼마나 더 나올지 그리고 8명은 뭐 어느 정도 농도로 얼마 정도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문스러운 점이고 좀 긍정적인 점으로 보자면은 이 항체, 그러니까 중화항체라는 게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다른 그동안 개발 약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나왔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좀 애매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 외에 좀 약간 믿을만한 소스로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의미가 없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게 발표됐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시끄럽고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발표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네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해요? 미국도 이제 사실 주가가 사실 오르고 내리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주가가 오르던 당시는 이제 45명 전원이 이제 항체가 나왔다. 와,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올랐다가 다음 날에는 미국 언론들도 많이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스탯이라는 의학 전문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자의 나이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다들 아시지만 노인한테만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견디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화항체 나온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아까 항체가 모두에게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쁜 항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들러붙어 가지고 인체 침투를 더 도와주는 그런 항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총론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사기로까지 보기는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는 이미 있긴 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중화항체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더나의 공동 연구팀이 미국 국립의료원 NIH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까지 설마 거짓말하는데 같이 참여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파우치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마치 우리나라의 정은경 본부장처럼 이 지지 정당을 떠나가지고 모두에게 좀 존경을 받는 이 백신 전문가인데요. 정은경 본부장처럼요. 그런데 이제 파우치 박사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그 수는 적지만 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수가 적다는 게 아마 이 중화항체 수가 좀 적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거짓말은 아니구나라고 미국인들은 좀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2상. 3상 뭐 이런 거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다. 결론은 뭐 그거일 텐데 당연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실체와 관계없이 또 머니 게임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진이 막대한 차익을 누리실 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예상됐던 것처럼 100% 항체라든지 뭐 단기간에 획기적인 약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단계고요. 초창기에 이제 이거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이제 뭐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고 증상 있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그런 것인데 렘데시비르가 엄청나게 많이 곽강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그 논문을 보면은 렘데시비르가 치사율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 증상은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 백신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중요한데 나오더라도 대량 생산해가지고 보급되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보급 문제도 있고요. 과연 이제 미국이 그 가격을 어느 정도에 파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미국 말고 이게 가장 앞서가는 데 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영국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더 공공 성격에 맞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6개 나라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되면 좀 저렴하게 공급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분야는 역부족인가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다른 뭐 전자 산업에 비해서 생명공학 산업이 좀 뒤떨어진 편인데요. 그래도 좀 영향 있는 회사가 없지 않은데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 회사들의 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1분입니다.